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녹화합니다. 오늘은 다트 익스텐션을 가져와 봤고요. 그 익스텐션이라는 키워드로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코드를 좀 더 가독성 있게 그리고 구조화해서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요 익스텐션이 없더라도 코드는 다 짤 수 있어요. 짤 수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갑자기 다트 문법을 들고 온 이유는 사실은 익스텐션을 설명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다른 걸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익스텐션을 기반으로 동작을 해서 요 익스텐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익스텐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밌는 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매트라는 분 블로그를 참고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다룰 키워드들은 익스텐션 중심이고요. 익스텐션이란 키워드, 그 익스텐션이란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네릭이라는 것까지 다룰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다룬다기보다는 익스텐션과 제네릭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가볍게만 다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 배경 지식을 토대로 다른 어떤 재밌는 기술을 소개하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트 익스텐션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클래스, 메소드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이메일 밸리데이션 메소드를 구현을 한다고 해보죠. 통상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 밑에 메소드를 만들고요. 그 메소드를 통해서 이메일이 밸리드한지 아닌지 체크를 해서 리턴을 주죠. true, false를. 네,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리고 이런 스태틱 메소드를 쓰면 클래스 자체로 메소드를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string util. is valid email 그 다음에 우리가 밸리데이션 하고 싶은 스트링을 넘기게 됩니다. string util이라는 그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되지 않고 그냥 쓰였어요. 요거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스태틱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영상은 아니니까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객체화하지 않고 인스턴스화하지 않고 멤버 함수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자, 보통 이제 다트에서 우리가 그 멤버 함수나 프로퍼티 같은 걸 어떻게 쓰냐면 string.isValidEmail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이게 더 직관적이고 편하죠. 요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요런 문법을 제공해 주는 게 익스텐션이에요. 그래서 isValidEmail 아까 위에서 멤버 함수로,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선언했던 isValidEmail을 익스텐션 프로퍼티로 바꿔볼 거예요. 똑같습니다. 클래스랑 실제 사용하는 함수 모양은 똑같아요. 그냥 isValidEmail이고요.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없고 get이라는 키워드를 줘서 불린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검사할, 밸리데이션 할 스트링은 어떻게 넘기냐? 요 앞쪽에 요렇게 스트링을 넘기면 isValidEmail의 스트링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갔고요. 넘어가게 되면 SOMESTRING이라는 값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요 this 키워드입니다. 요 this 키워드가 SOMESTRING을 바로 받게 되고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고 불리언 값을 넘겨줍니다. 요게 익스텐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텐션이라는 키워드를 쓴 다음에 익스텐션 이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타입의 익스텐션을 쓸 거냐. 우리는 스트링이라는 것을 쓰잖아요. 스트링 베이스에 지금 익스텐션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법을 쓸 수가 있어요. 직관적이고 편하죠. 이게 익스텐션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스텐션을 조금 더 알아볼게요. 아까 밸리데이션 하는 익스텐션을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의 문자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를 합하는 익스텐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익스텐션 키워드 주고요. 자, 스트링 익스텐션 이름 주고요. 우리는 스트링 타입의 그 값을 핸들링 할 거니까 스트링 타입이라고 줍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메서드명 주고요. concat with space. 그 다음에 스트링 값을 하나 받습니다. 그러면 자, this 키워드로 받은 스트링과 파라미터 형태로 받은 other라는 스트링을 스페이스를 둔 상태로 합치게 돼서 리턴을 합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요 1번을 보면 됩니다. 1이라는 스트링이 this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라는 스트링은 파라미터가 됩니다. 얘를 두 개를 더한 값을 리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첫 번째 concat with space. 요 익스텐션 메소드로 활용을 한 거죠. 자, 근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요 and 키워드인데요. 요렇게 1 and 2라는 스트링을 넘겼을 때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좀 더 이게 직관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AND 오퍼레이터를 재정의 할 겁니다. 익스텐션에 오퍼레이터를 재정의 한다는 뜻으로 AND 오퍼레이터를 주고요. 그 다음에 other라는 그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그리고 this라는 키워드로 스트링을 받고요. other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두 개를 합친 값을 스트링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 자, 1, 얘는 this가 되겠죠. AND 오퍼레이터, 네, 오퍼레이터를 새로 정의한 AND 오퍼레이터, 2는 이제 other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is와 other를 합친 값을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1 스페이스 2 이런 최종적인 스트링 값이 리턴이 될 겁니다. 네, 요게 익스텐션을 좀 더 확장적으로 오퍼레이터 익스텐션까지 써본 형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네릭을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자, 익스텐션을 다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주어진 숫자에 10을 더하는 익스텐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int 타입의 add 10을 하는 익스텐션을 만들었어요. int 타입의 add 10. 그러면 이렇게 10을 더하는 함수를 만들고요. 요거를 어떻게 호출을 해주냐? 1.add10 하면은 11이 리턴이 되죠. 이게 익스텐션의 특성이니까 요 1이라는 값이 this로 접근이 될 거고 add10에 의해서 10을 더한 값을 리턴을 해서 결과적으로 11이 리턴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 int를 만들었으니까 더블도 10을 더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더블이라는 익스텐션 또 만들어요. 그리고 add10 하면은 10을 더해서 더블을 리턴합니다. 그러면 더블 타입 1.0 add 10 하면 11.0 더블 타입으로 리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욕심이 좀 나잖아요. 얘네 두 개 코드가 완전 똑같잖아요. 그리고 int는 num을 상속해서 만들어진 타입이고요. double도 num을 상속해서 만들어진 타입이에요. 요거는 그 정의 문서에 들어가면 나와요. 그럼 둘 다 같은 num을 상속했으니까 조금 더 코드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num이라는 익스텐션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num이라는 익스텐션을. 그럼 int도 받을 수 있고 double도 받을 수 있겠죠. 둘 다 같은 타입 num으로부터 상속된 거니까. 자, 그러면 위에 이렇게 두 개의 메소드로 선언된 거를 자, 이렇게 하나로 줄였어요. 괜찮죠? 이거는 모양이 참 마음에 들죠? 코드 중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num을 받아서 add 10을 하면 10을 더해서 return을 하는 거예요. 자, 보죠. int 타입 1.add 10 문제 없습니다. 잘 돼요. 자, 문제는 자, 여기에요. 1.0은 더블 타입인데 int 타입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add 10을 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야 되잖아요. 타입 캐스팅 에러가. 그쵸? 문제는 요 에러가 나긴 나는데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안 나요. 컴파일 타입에서는 그 num이라는 그 동일한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nt와 double이 컴파일 타임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런타임에서 에러가 나요. 왜냐면 런타임에서 얘는 더블인데 int에 담으려고 하니 타입 에러가 나죠. 타입 에러가 이렇게.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제네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네릭으로 어떻게 해결하냐? 자, 보세요. 익스텐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름 주고요. 제네릭 타입을 주고요. 이 제네릭 타입은 num을 확장한 제네릭 타입을 줘요. 그래서 우린 제네릭 타입을 받을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제네릭 타입의 특성상 num의 child의 성격을 가지는 int와 double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고 타입 체킹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네릭 타입으로 줬기 때문에 int형을 주고 더블 타입을 넘겨요. add 10에. 그러면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드를 int와 double을 둘 다 커버할 수 있는 익스텐션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컴파일 타임에서 타입 에러까지 체킹하도록 만든 거예요. 제네릭과 익스텐션을 같이 써서. 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직관적인 그다음에 가독성이 높은 그런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짧게 익스텐션을 어떻게 쓰는지, 네, 익스텐션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봤고요. 익스텐션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네릭 타입의 특성도 조금 알아봤습니다. 제네릭 타입은 아주 많이 쓰여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 지금 여기서 다룬 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냥 맛만 본 거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익스텐션과 제네릭 타입 맛만 보고 이런 특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